네, 한 주간의 정치 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이죠. 국회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도 검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 전에 좀 김종민 의원께 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어제 뉴스타파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이 예. 조국 국면 초기에 법무부 그 고위 간부에게 조국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어떤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은 이 보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우리 황희석 국장하고 대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 대화 내용은 이제 황희석 국장님이 기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당시에 윤대진 수원지검장 그 전에 검찰국장이죠. 그 윤대진 그 수원지검장이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저도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윤대진 당시 예. 지검장하고. 네, 근데 예. 제가 듣기에는 이제 조국 장관은 이제 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격 시비를 보다는 예. 조국 장관 문제 관련해서 여론이 안 좋다. 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예. 그런 취지의 얘기로 전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몰라 제가 들은 얘기하고 또 이제 그 황희석 국장하고 나눈 대화가 또 다른 대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물론 그렇겠네요. 일단 이제 그 대화의 자리가 다르다는 점 하나, 네. 그다음에 또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네. 두 가지로 그냥 정리를 하면 되는 네.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 사안으로 이렇게만 좀 일단 그 쉼표만 찍고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이렇게 장고를 하는 겁니까? 한 월요일 아무리 늦어도 어제는 이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왜라고 보세요, 조혜진 의원님? 검찰에서 볼 때는 그 추미애 장관이 총대 메고 법여권이 이렇게 총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서 유재수 비리 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하명 수사 그때부터 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고 네. 지금도 이제 새로운 의혹들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더 많은 이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 사건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윤석열 검찰이 계속 파헤치고 수사를 하게 되면은 정권이 흔들린다. 네. 임기 2년 동안에 대통령 레임덕이 온다. 또 2년 뒤에 대선에서 정권을 내줘야 될지도 모른다. 이 위기감 때문에 어떻게든 이 수사를 막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수사를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든가 아니면은 식물 총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 총장의 직무를 수사 지휘를 축소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지시를 계속 내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실제로 수사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이제 항명 사태로 몰아가지고 쫓아내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네. 그걸 서로 뻔히 알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계속 위협하고 부당한 지시를 추미애 장관이 던지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말려들려고 하는 거죠. 싸움을 걸지만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의 장고는 이른바 속칭 김빼기. 그걸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죠. 베이스 조절이다. 예. 네. 김종민 의원님은 왜 이렇게 장고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이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임무를 수행을 하고 네. 업무를 하면 장고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냥 공직자는 재량 범위가 넓지가 않습니다. 법과 규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 법과 규정대로 하는데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견이 있을 때는. 예. 뭐 자기가 옳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옳은 게 밝혀질 수도 있지만 예. 이견이 있어서 상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총장과 장관이 상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고 자꾸 시비를 하는데 예.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서 검찰청을 지휘하는 게 우리 법 체계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검찰총장도 장관급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급이 장관급이라는 것과 예. 그러니까 이 법무부의 외청이고 지휘 감독 권한이 장관한테 있어요, 법에. 그거 무슨 뭐 그거는 법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뭐 한글을 알면 다 동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건데 네. 왜 장고하느냐? 저는 법에 나온 대로
규정대로 하면 예. 장고할 이유가 없는데 예. 이걸 어떻게든지 좀 뭔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위?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빨리 법에 나온 대로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그 검찰 원로들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문제는요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어서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모르면 장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아니 이게 업무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아니 장관이 네. 자 이게 검찰총장이 잘 모르겠다. 이게 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장관한테 물어보고 장관이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나중에 가서 뭐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토론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네. 당장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그 대검에서 이제 그 언론에 뿌렸던 검사장 회의 어떤 요약한 거 있잖아요. 그 몇 줄짜리. 그것도 예. 여론전 차원이라고 해석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제가 들은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뭐가 다르냐면 예.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예. 검사장 회의라는 게 뭐 법에 나온 어떤 그 공식 그 회의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가서 실제로 윤 총장에게 유리한 또 윤 총장과 가까운 분들이 윤 총장에게 유리한 발언들이 주로 많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예.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니, 총장이 소집했고 총장이 그 자리에 있고 또 총장이 이제 보고를 받을 텐데 그래서 윤 총장 이제 가까운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신 것 같고 네. 그 발언에는 이제 주로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 뭐 위법성을 자꾸 다투는 얘기가 많았던 건데 상당히 많은 검사들과 검사장들이 이 총장의 처신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걸 가지고 거기서 논쟁해서 결론 난다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괜히 이제 거기서 말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발언을 많이 안 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런 분위기를 종합해서 정리한 보고는 아닌 것 같아요. 발언의 양과 기류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 이미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어떤 답을 내놔야 될지까지 이미 말씀에서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조혜진 의원께는 그럼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대체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그 한명숙 총리 관련된 사건 감찰 문제 나왔을 때 예. 그리고 전문수사기관 이동재 채널A 기자 관련해서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윤 총장이 이제 법무부하고 정면 충돌하는 선택을 피했습니다. 네. 그 감찰 문제도 법무부가 요청한 대로 대검 감찰에도 맡기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했고 또 전문수사자문단도 일단은 보류시키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 법무부 또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최대한 이제 정면 대결해서 파장을 키우는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급적 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그걸 이제 수용해서 타협적으로 절충적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제 그저께 저 검사장 회의에 검사장들 의견도 대체로 비슷했고 추 장관의 직무 배제 지시는 수사 이 배제 지시는 법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 그렇지만 전문 수사기관 수사자문단 그 소집하는 것은 좀 보류하자. 그리고 이 사건을 중립적인 특임 검사한테 맡겨가지고 처리하도록 하자. 이게 윤 총장의 생각이나 검사장들의 생각이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법무부가 특임 검사는 이건 아니라고 이미 딱 사전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것도 저기 추 장관의 그 월권이죠. 아, 월권이. 그거는 장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예. 총장의 권한인데 예. 그런 거 하나하나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장관이 날리는 그 위법 부당한 명령이 지금 거의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관계가 반복돼서 그렇게 좀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신데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있었지만은 이 회의체라는 거는 법에 있어야 회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도 그 남북 관계에 문제되니까 그 국가 원로들 다 소집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법에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 대통령 검찰총장을 검찰청을 법무부 검찰국으로 하지 않고 외청으로 두고 예. 법무부 직속 기구가 아니라 바깥에 독립된 외청으로 두고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장관과 동급인 그 장관급으로 하고
한 이유 그 임기도 또 법으로 다른 공직자들과는 달리 법으로 2년 딱 보장해주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감독은 법무장관이 하지만은 수사는 절대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수사 지휘를 받지 말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규정을 둔 이유가 일일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일이 간섭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려고 추미애 장관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논점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특임 검사를 이건 아니라고 하는 법무 입장은 월권이라고 지금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일단요. 이제 그 문제 전에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이 그 간섭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법에 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을 지휘하게 만들어놨냐? 개별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사 독립을 위해서. 예. 총장을 지휘를 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여서 총장 이상의 판단,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총장이 개인적으로 연루돼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장이 불공정한 판단을 내릴 여지를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게 딱 이 사건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본인, 가족 혹은 관련된 지인이 이 사건의 피고나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총장이 누가 봐도 좀 어렵잖아요. 판단하기가. 그리고 판단을 해도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네. 이럴 때 장관이 견제장치로서 둔 거기 때문에 아주 적법하고 정확한 수사 지휘입니다. 지금 특임검사 문제도 말씀하시잖아요. 자, 특임검사도 이런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특임검사는 총장이 임명이 돼 있는데 올해 1월 28일 날 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총장 자체가 연루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지난번에 우리 강원랜드 사건 때도 문무일 총장이 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다가 검사들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하게 이것도 총장이 만약에 특임검사 임명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야, 총장이 자기 식구 감싸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특임검사 제도도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총장이 임명하되 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입법 취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총장의 불공정한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거든요. 한 번 잠깐만요. 더 걸르자는 거예요. 아,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럼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오케이 전문수사 자문단은 이제 없던 걸로 하는데 예. 그럼 특임 검사로 갈 테니까 승인해 주세요라고 공을 법무부에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특임검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문제가 있어야 돼요. 네. 불공정하게 수사를 한다. 예. 또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 그런데 이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억울한 거죠. 정말 증거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 이 수사를 당신들 잘못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럼 그 말씀하실까 그 보충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제 그 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아닙니까? 예. 형사 일부 부장검사가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기를 네.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서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 예.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거의 결론 일부 직전 단계니까 특임 검사로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깔려 있다고 해석을 하세요? 아니, 당연하죠. 이게 우리가 수사 개입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수사하는 사람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훌륭해서가 아니고 예.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게 우리 전체한테 다 공익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수사 개입을 하지 말고 일단 맡겨놓고 그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건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맡기고 이 최종적인 결론이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불공정이 있다. 그건 나중에 가서 다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조혜진 의원님? 형사 일부장이 이렇게 내부 통신망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밝히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깔려 있는지 그게 특임 검사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서울중앙지검 아이, 저 수사팀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형사 거고, 일부장이? 무리한 예, 얘기예요. 언론 네. 플레이를 하는 거고. 네.
그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은 그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를 거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수사 지휘를 거부하고 있는 건 서울중앙지검 이 수사팀이 총장의 수사 지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기 이 사건의 한 면은 저기 이동재 기자가 저 취재원에게 협박이나 회유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취지만은 그것도 이제 그 미수에 거쳤다는 건데 그 또 한 면은 이철 씨하고 지모 씨가 함정을 파가지고 기자를 유인했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이 다른 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그와 관련돼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나 이런 걸 제대로 이제 강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사 지휘를 따르지 않고 그러면서 이 수사 상황을 갖다가 장관에게 직보한 정황이 있는 거예요.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걸 갖다가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서 아주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장관한테 직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관 이 수사팀의 그 직계 수사지휘권자는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을 패스해가지고 예. 장관에게 직보하고 있는 이런 위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내부통신망에서 올린 것도 그런 정상적인 수사 체계를 벗어나가지고 네. 자기들이 불리한 부분을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중앙지검 1선에 있는 검사들도 지금 정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저는요 지금 통합당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게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도 우리도 하죠. 이 수사 검사들의 이 사람들의 공직 의식 또는 이 사람들의 공직 업무도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이 왜 올렸겠어요? 최소한의 방어권입니다. 이렇게 통합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공격을 해대고 심지어는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 주변 사람들이 수사팀을 이렇게 사실 음해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예요. 지금 이 총장의 수사 지휘를 거부했다는데요.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총장이 6월 4일 날 수사 지휘 공문을 내렸어요. 자, 이거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해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한테 얘기했고 대검 부장회의 결론이 뭐냐면 처음에는 5명이 다 이건 수사가 필요하다. 나중에 자꾸 총장이 이거 걱정을 많이 하니까 2명은 이건 수사가 필요하다. 3명은 그래도 총장이 걱정하니까 한 번 더 보자. 이게 부장회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수사팀하고 이게 알겠습니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좀 이제는 좀 그 다른 질문 좀 거의 마무리성으로 이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지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걸로 모든 거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질문이고 뭐고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정반대의 경우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지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이어질 파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어떤 과제가 되는 건데 조혜진 의원님.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 사실상 어떤 그 지휘 내용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 법무부 그렇게 되면 공은 법무부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검찰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고 특히 앞으로 전개될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윤 총장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그 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의도 그걸 목표를 정해놓고 일사불란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고 네. 법무부뿐만 아니라 법여권이 총출동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요? 조국 장관이 이미 답을 줬어요. 윗사람이 지시한 게 위법부당할 때는 그것을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다. 네. 물론 7년 전에 한 이야기라서. 그런데 그때도 딱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 관계를 놓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수사 때. 예. 또 하나는 지금 정권이 그 답을 줬어요.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는 윗사람이 공직사회에서 윗사람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가지고 아랫사람이 그대로 따랐을 때 네. 윗사람은 처벌을 했지만 아랫사람은 특별권력관계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면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뒤집은 게 지금 정부예요. 지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윗사람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그 명령 복종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랐다 하더라도 아랫사람도 똑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감옥을 다 보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에 윤 총장이 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할 때 나중에 분명히 그 추 장관이 지금 막 그 밥 먹듯이 지금 던지고 있는 그 위법한 탈법한 명령들이 다 문제가 될 텐데 네. 그때는 총장도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알겠습니다. 새로운 규범, 이게 영어로 하면 뉴 노멀인데 그거를
윤 총장이 지금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 총장이 만약 어떻게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은 그냥 그걸 다 그러니까 오케이 수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수용을 해야 되지만 아마 안 할 거예요. 안 꼬투리 할 것이다? 잡아가지고 예. 감찰을 동원해가지고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감찰? 아니면 징계를 해서 쫓아내거나 그러려고 집요하게 시도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법대로 생각하세요? 하면 돼요. 이거 법대로? 갖고 무슨 뭐 어떻게 될 거냐 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에 나온 대로 하는 거고 각자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법이 어떻게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장관의 지휘 감독 권한은 법적인 권한이에요. 예. 그 감독 권한에는 예. 총장이 예. 자기 본인 예. 혹은 가족 혹은 지인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불공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네.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감독에는 네. 그 사건에 해당되는 지위를 배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피도 하고 기피도 하고 제척도 하고 하는 형사소송법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의 그 법적인 권한을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공직자의 기본적인 임무를 그 방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쉽게 하면 징계 사항이기 때문에 감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가요? 그건 이제 법무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예.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통합당 의원님들 자꾸 짧게. 그 권력형 비리 예. 얘기를 하시잖아요. 조국 사건이 그랬어요. 자, 이 권력형 비리다. 대선 자금을 우리 만들었다. 그리고 뭐 이걸 가지고서 민정수석이 봐줬다. 예. 지금 재판에 다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권력형 비리를 가지고 만약에 장관이 지휘한다. 그러면 여론이 당연히 들고 일어나겠죠. 이건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휘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 권력형 비리를 한다 그러면 장관이 가만히 있죠. 자, 마무리. 이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휘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징계는 총장이 아니라 장관이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은 드릴 수 없고요. 이건 1초면 되기 때문에 그 법사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께 그냥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오늘은 입장 나옵니까 윤석열 총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나와야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회 모안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